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 장중에 써 내려갔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4,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강 후약 장세인 듯합니다. 지금 2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오늘 양대 지수는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정말 뜨거웠었고요. 이 안에서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 무려 10%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CES 2026이 한창 진행 중인데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그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다가 젠슨항 CEO가 이 스토리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려 샌디스크는 27%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이 훈풍을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플러스 현대차까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구간인 듯한데요. 2시의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은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었고요. 코스피는 개장하고 나서 4,611포인트, 역사적 신고가를 새롭게 써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2%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0.36%의 하락으로 4,500선 초반까지 현재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950선 위에서 방향을 잡아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940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포모 현상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대형주만 같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만 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언제쯤 중소형단까지 온기가 퍼질까 기대와 우려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실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안에서 매수를 보여줬었고 아쉬운 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팔자, 매도 강도가 시간 지나면서 거세지는 듯합니다. 현재 1조 넘는 매물 출회가 보여지고요. 개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해주는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 9,500억 원의 순매수인데 이 9,500억 원의 순매수 오늘 현대차로 자금이 블랙홀 마냥 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도 팔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 팔자, 코스닥 시장으로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의 종목들 보실까요? 변동성이 정말 큰 하루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14만 4천 원이 돌파가 됐었습니다. 장중에 5%가 넘는 상승으로 또 한 번의 기염을 토했었지만 현재 구간 보시는 것처럼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죠. 하지만 1.24%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1% 수준의 상승으로 73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차만 합해서 장 초반의 거래 대금이 무려 9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우려 포인트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보복의 카드로서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내밀면서 시장 안에 계속해서 우려가 쌓여가는 모양새죠. 그렇다 보니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반도체는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오늘 장에서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의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 TP를 조정하는 리포트가 새 증권사나 나왔습니다. 2%의 상승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175만 원, 지금 자리 가장 높은 TP는 지금 23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장에서 쉬고요. 6위에 현대차 보실까요? 현대차는 그래도 오늘 장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의 흐름은 오늘 그야말로 폭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33만 원 찍고
윗골이 길게 달면서 좀 강하게 내려가는 흐름도 보였으나 오늘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장중에 36만 원도 넘겼었고요. 현재 34만 원 선 12%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ES2016이라는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가고 있고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이 젠스낭 엔비디아 CEO가 만났다고 하죠. 제2차 깐부 회동이 이루어졌다라는 타이틀이 오늘장에서 쏟아졌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주들도 분위기가 참 좋죠.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1%의 상승이고요. 그 밖에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다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알테오젠. 어제장에서는 상승이었으나 오늘은 재차 반락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나란히 1%의 약세입니다. ABL바이오가 3%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5%가량의 시세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반도체가 수급을 반납하면서 로봇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졌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재차 밀리네요. 1% 안팎의 상승이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1%의 상승, 코오롱 티슈진이 2%의 반등 보여주는 가운데 펩트론이 시총 10위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 펩트론은 3%의 약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요.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듯합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코스피, 그리고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반도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각은 어디를 향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시장의 표정이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수급의 변동성도 상당한 듯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이 선물 시장에서의 팔자 기조가 특히나 부담인데 내일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 시점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수요일 시장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차기 전문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고소공포증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과연 오늘 두 전문가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하차기 전문가는 원샷 원키를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그 선을 그어서 시장의 추세를 말씀 주고 계시죠. 과연 지금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오후장 들어가서 시장의 표정이 바뀌는 만큼 어느 정도의 다시 한 번의 그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는 주도주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말씀하시네요. 네, 주도주로 또 굉장히 강자를 꽉 잡고 있는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인데요. 최근에 김민준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상당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같은 종목을 가져다 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의 코스피 시장 또 한 번 굉장히 좋았습니다. 히토류 그리고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시장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1시 구간부터 양시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이와 같은 시총상위 대형주의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전에는 상승을 보였죠. 다만 이들 대형주의 상승에도 지수의 상승폭은 좀 다소 제한적이었죠. 그만큼 이외의 다수의 종목들은 주가가 매물 공방을 보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후에 오후에 지금 반도체 쪽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일단 그 대형주 몇 개 외에는 일단 좀 취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급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 조종에서도 보듯 대형주 몇 개로 지수를 견인하게 되면 이외 중소형주의 다수의 종목들의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몇몇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수급을 놓고 볼 때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피에서 증가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 쪽의 수급에서 매물이 좀 증가가 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수가 밀렸거든요. 이거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에 놓고 경계성 매물이 오늘 사전에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 개인 쪽 수급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반도체가 최근에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반도체 대형주나 몇 개 종목만으로 지수를 계속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후에 피지컬 AI, 또 자율주행, 바이오 이런 쪽으로 시세의 확산이 좀 만들어지는지, 후속적인 어떤 주도 시세의 연결고리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젠순왕 CEO가 CES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 이쪽을 이제는 주목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쪽에서도 현대차 일단 어느 정도 협력 관계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5일 이평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이죠. 943포인트, 정확하게 지금 그 시점인데 이 위치가 일단 지지축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게 유지가 되면은 상승 기조였던 패턴 기조는 매물 공방을 거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에서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형주 그리고 개인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온기가 어느 쪽으로 퍼질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요,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상당히 선명한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라고 하는데, 자동차라고 하지만은,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피지컬 AI, 로보틱스, 또는, 자율주행,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대적인 주가 상승 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의 글로벌 신규 등록 전기차가 2천만 대에 육박하면서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죠. 이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12.1% 증가된 5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서 글로벌 8위의 기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는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여기다가 현대차 그룹이 구글의 AI 조직하고 손잡고 차세대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하면서 로봇 시장 진출,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다시 반등 시도에 나서는 모습도 존재합니다. 현대모비스나 SL, HL 만도 등이 일단 현대차 주가 상승에 동반해서 같이 상승 시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주도 시세로 일단 부각이 됐었다면, 일단, 반도체가 없으면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만들어졌었죠.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러한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자동차 쪽, 이쪽으로 주도 시세축이 다소 좀 이전하든 아니면 확산되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 로봇과 함께 맞물려진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는 단연 현대차를 집중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현대차가 오늘 주도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엔비디아하고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구글의 AI 조직하고 손을 잡고 차세대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라고 나오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가속하는 모습이죠. 내부 계열사 역량을 총 직결해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라는 계획인데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생산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현재 주가를 보면 어제 이제 사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어제 거래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이거는 전고점을 넘겼다가 다시 저항되면서 음봉으로 일단 탄력이 둔화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어제 거래량의 거의 2배가 또 폭발하면서 주가가 어제 음봉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기보다는 뭔가 주가를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살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일단 32만 1,000원에 전고점 다시 하향이 이쪽에 하향만 없다면은 좀 관심권에 놓고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겠습니다. 지금 방금 가격도 말씀해 주셨죠. 32만 1,000원 선을 내려가지 않는다면 기술적 그리고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현대차 계속해서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자동차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바라볼까요? 역시 반도체를 한번 봐야죠. 일단 내일에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가 시장 주도축으로 최근에 이제 부각된 상황인데 오늘 뭐 경계성 매물도 좀 존재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중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나 솔브레인 이런 종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도 매물 공방에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물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주가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이 18조 7천억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서 일각에서 뭐 20조 원까지도 기대해 본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었죠. 어찌됐든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내일 발표되는 실적 시점까지는 일단 주가는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봅니다.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나오는 매물은 그 전에 미리 경계성 매물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컨센 이상이 나오면 차익 매물 강도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 차익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따른 반도체 후속 흐름이 당장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매물 강도에 따라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내일 실적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그리고 로봇 쪽으로 쏠려있는 오늘 시장입니다만 단연 반도체도 우리 시장을 오늘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데요. 대장주 중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최근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일단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75만 원을 넘기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좀 탄력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증권사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범용디랩의 타이탄 수급하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HBM 가격 협상에서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던 부분 그리고 낸드 가격 전망치도 대폭 올라가면서 낸드 부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3조 원 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난 연말을 시작으로 해서 낸드 공장의 가동률을 대폭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역사적 신고점이 얼마냐면 77만 원 선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99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때 도전하는 주가 흐름으로 지금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77만 원 접근 후에 매물 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반도체 정말 잘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죠. SK 하이닉스 77만 원 전고점 돌파하는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말씀 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AS도 가보도록 할게요. 12월 달 초에 주셨죠. 자, 지금 수익률이 37.52%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모두가 삼성전자 하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아마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는 시총 1위 대형주도 잘 잡으면 큰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오늘까지는 일단 보유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내일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인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 기준인 18조 7천억 원 이하면 매물이 좀 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이면 좀 선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20조 원 전후가 나온다 이러면 추가 상승의 기대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의 수준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지에서는 뭐 보이는 유효하다라고 보지만 하향시에는 좀 차익을 좀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의 기준으로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건은 내일 실적 발표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내일을 주시해 보시면서 5일 이평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자, 오늘은 삼성전기 주셨는데요.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기는 CES 2026에서 두 가지 핵심을 발표했거든요.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인 로봇 관절 구동계 분야 진출을 검토한다라고 밝혔어요. 센서나 카메라 등 기존 삼성전기가 해왔던 전자부품 사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시대를 맞아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죠. FC-BGA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됨과 동시에 증설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현재 FC-BGA가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기존 사업에서의 실적 성장과 신성장 사업의 추진, 이게 이제 접목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은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기술적으로는 상승에 따른 매물사를 사실상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상승 후 매물사를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열 해소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고점을 높이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 제시를 했고요. 매수가는 27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기 챙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원래 MLCC 대표 관련주로 우리 삼성전기 꼽았었는데요.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쪽으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꼭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7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 24만 5천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이번 시장. 자,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 표정이 바뀌었죠. 시장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지금 상승과 그다음에 하락을 지금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하락했다 방금 또 상승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좀 보면은 대형주만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주 같은 경우는 0.85%, 소형주는 1.02% 하락하면서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하락 종목이 코스피입니다. 741개, 그다음에 상승 종목이 169개입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하락 종목을 보면은 매우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체감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떨어지는 그런 하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1.2% 하락하고 있고 뭐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코스닥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해 보면은 하락 종목이 1,341개, 상승 종목이 354개 나올 정도로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좀 보면은 일본이 한 1% 넘게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과의 그런 갈등 이 부분이 조금 하락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홍콩 같은 경우도 항생지수 1.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지금 흐름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을 뿐이지 뭐 크게 어떤 뭐 변화는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좀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국내 시장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걸 이어가지 못한 그 부분. 그래서 뉴욕에서의 AI에 대한 이런 성장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어받지 못한 그런 하루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음봉의 지금 흐름을 좀 보고 있는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11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이제 12월 말에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상단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하단을 이탈을 하느냐 이걸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1월 2일에 돌파를 한 이후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악재가 나오는 음봉이죠. 셀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는 오늘 이제 음봉의 지금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크게 뭐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키시되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관망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 이 시장의 흐름에서 좀 보면은 이 상승의 흐름에서 좀 주도주가 좀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 이때는 조선주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9월 이후에는 반도체가 주도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의 흐름에 있어서는 자동차 쪽으로의 좀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동차 쪽, 현대 자동차 그룹 쪽을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현대 자동차 그룹 쪽에서 CES를 기점으로 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현대 자동차 쪽에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상승의 흐름에 있어서 주도주의 좀 변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쪽, 특히 현대 자동차 그룹 쪽을 여러분들께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는 자동차 섹터를 바라보자 말씀을 주셨네요. 자, 특징 섹터 하나 골라볼 텐데요. 오늘 어떤 섹터일까요? 네, 자율주행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제스망 회장과 CEO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깐부치킨 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남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CES 행사에서 이제 만남이 좀 이루어졌는데 30분가량 미국 라스베가스 퐁텐블루 호텔에서 황 CEO하고 좀 비공개가 회동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서의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인데, 그 전에 이제 정의선 시장은 이제 제스망 CEO와 함께, 회동 전에 엔비디아 전시품도 좀 둘러보고, 황 CEO 딸하고도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전날 CES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이죠. 알파 마녀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사 간의 파트너십이 자율주행 분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엔비디아의 알파 마녀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는데 자동차 제조사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해가지고 차량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에서 3분기, 2, 3분기 정도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에 출시될 좀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자율주행 이제 경쟁에서 현대 자동차 그룹이 좀 다소 열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모멘텀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협업 체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이고 작년 1월에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10월에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으면서 당시에 현대차 그룹하고 엔비디아는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국내 엔비디아의 뭐 AI 기술센터,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을 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이런 현실적인 파트너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 섹터는 오늘장에서 핫한 자율주행 짚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시세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단기간에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기술을 독자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자동차, 그다음에 국방, 항공, 철도 등 고실내 산업 소프트웨어의 품질 검증을 좀 수행을 좀 하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죠. SDV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검증 수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성장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뭐냐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이제 안정성, 신뢰성 이걸 확보하는 게 이제는 좀 중요한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슈어 소프트테크가 현대차 등 주요 안성차를 고객사로 지금 협업하면서 사업을 지금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3분기에 누적 실적을 좀 보면은 영업이익이 3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무려 394.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는 현대차의 SDV 소프트웨어 정의 전환에 따라 가지고 검증 수요 확대가 실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좀 이루어졌다. 분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고요. 현대차를 비롯해가지고 국내외 완성차 및 전장업체의 SDV 전환 프로젝트가 좀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슈어 소프트텍 같은 경우는 핵심 경쟁력은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자동차 성능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차량의 부분에 있어서 좀 결정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주행 성능이라든가 편의 기능, 안전 시스템이 지금 업데이트되면서 시대의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가 로보톡시죠. 이제 모셔널에서의 그 첫 상업용 안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올해부터 미국도 라스베가스에서 일반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쉬어서 소프트테크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단기간에 빠르게 지금 상승세 나왔습니다. 5,000원 살짝 아래서부터 해서 오늘 장중에 9,900원까지 시세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좀 끌고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를 좀 보시면서 짧게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슈어 소프트테크는 우리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속도 내볼게요.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 AS인데요. 12%의 수익 가져가고 있고 오늘 분위기가 좋죠.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한동안 이제 기아라든가 대원광업, 그다음에 만도, 그다음에 위아 등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급 적용이 되면서 내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기아의 영업이익 한 11조 원대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EV 등 고수익 차종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전고치를 대장하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이 CX를 기점으로 해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의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들의 시세가 상당히 잘 나오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기아도 좀 많이 상승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아, 예,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처럼 또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12만 8,300원, 400원 이렇게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15만 원 이대로 그대로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기아 목표가 15만 원 다시 한번 짚어주셨네요. 승부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는 어딜까요? 자, 오늘 로봇주 안에서 나우 로보틱스 받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로보티즈도 강하게 나오고 로보스타도 그랬고요. 사면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세가 좀 안 나온 게 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나우 로보틱스가 제 눈에 좀 들어왔는데, 일단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제조,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도 지금 개발하고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체 설계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고속 밀 모션 제어 및 부품에 있어서의 내부화 시키는 부분도 형성이 됐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핵심 부품 및 제어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현재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로봇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산업 여분 쪽에서는 직교 로봇입니다. 루라라고요. 그다음에 자관절 로봇 쪽이죠. 루보 X, 그다음에 스카라 로봇, 루카,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이죠. 루고 등이 지금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의 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이제 5월에 좀 상장을 했다가 잠깐 시세가 좀 나왔었고요. 그대로 이제 조정이 나고 나서 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또 자리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AI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발생한다 하면은 나우 로보틱스가 여기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는 현재가 이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러면은 상장하고 33,500원이 최고가 있는데 이 최고가를 좀 돌파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35,000원을 목표가로 손절가 19,000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채기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수요일 시장 두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마감까지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새 벽두부터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오늘 장에서 4,600도 돌파가 됐습니다만 지금 오후장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빼면서 지금은 상승인데 코스피가 조금 전에 약세로 전환도 됐었거든요. 시장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네, 오늘 장 초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세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지수 자체도 하락 전환까지도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또 파란불을 켜내면서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구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1%대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양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를 좀 담고 있고 소폭이나마 개인과 지금 개인도 코스닥과 코스피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적으로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좀 움츠려든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우리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단기적인 고점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 모두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는 했지만 추세 자체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하면 실적이 잘 나와도 세론이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20조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오늘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선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마 고점에서 좀 물량을 던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통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내일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겠지만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도 10% 넘게 폭등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이 메모리 사이클은 쉽게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대기 매수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내일을 그럼 매수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 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눌렸을 때는 매수 가능하겠다 말씀 주신 거고.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나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요? 지금 2시 42분이라서 일단은 내일 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사이클 자체를 보고 지금 삼성전자는 16만 원, 2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나오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예전에 100만 원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방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그냥 허황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 다만 너무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불타기의 의미가 아니라 밀릴 거 대비해서 분할로 가격에 대한 전략들 잘 취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삼성 하이닉스 장 초반에 달릴 때도 중소형단 강력한 시세까지는 또 아니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 중국 견제로 포토레지스트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더 투심이 얼어붙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약간의 그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쪽을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난 실적 시즌에도 의외로 실적이 좀 아쉬웠던 장비 기업들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투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음봉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렇지만 반도체 이제 투자 사이클에 대한 본격화 흐름은 맞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이 의외로 증설이 밀리는 스케줄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스케줄이 밀렸던 부분들이 결국 실적 미스를 만들었는데 저는 사이클은 시작이 됐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증설 모멘텀을 소부장 기업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구간을 매수 기회 또는 보유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보유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중소형주 안에서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딜지가 궁금해요. 탑픽 종목이 좀 많기는 한데 한 종목을 골라보면 저는 테크윙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결국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HBM 전에 메모리 쪽으로의 이런 검사 장비의 강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HBM 쪽으로의 메모리 그 검사 장비 강자로 또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마이크론에 대한 장벽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그 품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는 1월 달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품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까지 기대를 한다면 또 추후에는 마이크론 확장까지도 본다면 저는 테크윙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막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지난 10월의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좀 더 멀리 보면서 담으면 되겠어요. 네, 일단 뭐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투톱이 움직여주고 장비단들은 더 추후에 움직일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쉬운 길은 아니긴 하겠지만 65,000원의 가격 라인까지는 지난번에 한미반도체가 한번 힘이 붙어주니까 전에 고점까지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65,000원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약간 속도적인 부분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딱 60일선 안착을 해서 53,500원의 가격대에 안정적인 안착을 했을 때가 매수 기회는 될 수 있겠다. 근데 목표가는 6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윙 살펴봤습니다. 자, CES 2026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오늘장에서 현대차라든지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주목도가 높았던 섹터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로봇은 지난주부터였죠. 세론이 오히려 좀 빠르게 작용을 한 것도 같아요. 오늘장에서도 그렇게 힘 없이 흘러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로봇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로봇은 계속 봐야 되는 대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올해. 왜냐하면 이제 원년의 해다라고 해서 예전에 작년으로도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컸는데 기대감은 컸지만 시연이라든지 실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양산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게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 물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양산을 하는 해로 2026년을 지정을 했고 그 부분들이 결국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진행이 되는 산업으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젠스낭 CEO도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대체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은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번에 로드맵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얼마나 빅테크 기업들과 이런 회사들이 로봇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 안에 밸류체인으로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틀 연속 거의 한 2, 3일 정도 뺐어요. 로봇주들이.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깊은 조정으로든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워낙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또 쏠린 부분 또 자율주행 쪽으로 쏠린 부분들을 통해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이유로 단기 탄력도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회복도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로봇주들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고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이라던가 이런 일정들도 남아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짚어주셨고 최근에 로봇으로 수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SPG가 정말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 그럼 이 시점에 우리 대표님의 탑픽 로봇주 또 여러 개일까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저는 이제 클로버도 한번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차례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온 이후에는 보통 강했던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한라캐스트 그리고 SPG 소개시켜드렸고 이 두 종목도 여전히 좀 저는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유니트리 IPO 관련된 이슈가 있는 가운데 클로버시 유니트리의
트리에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모멘텀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둘 다 품고 있는 기업이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드웨어 쪽의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재료로 엮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도 여전히 파트너십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클로버도 네. 오늘 살짝 흐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 오늘 좀 비슷해요. 그동안 탄력이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근데 55,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단기 반등은 좀 같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안에서의 유망주 여러분 클로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별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HJ중공업, 조선주.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HJ중공업은 강합니다. 현재 한 8%의 강세고 미국 해군 함정정비협약 체결 임박을 앞두고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자리일까요? 저는 좀 의미는 그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생각보다는 탄력이 오전 비해서는 좀 둔화가 됐고 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좀 힘을 응집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쉬운 부분은 이 힘의 크기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다 그 부분을 받아가지 못했는데 미국에 대한 MRO 시장 기대 심리 그리고 또 플러스 요인으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운반선 확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조를 지금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도 도래를 하고 오늘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돌파해주지는 않았지만 60일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저는 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물론 뭐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매물 소화를 좀 오늘 했다라는 부분으로 밀어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으로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60일선 저항 돌파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도 좀 살펴볼 텐데요. 엔터가 오늘 장에서 힘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잘 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꼬꾸라진 모양새인데 일단은 한한령 관련해서 우리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선을 그었더라고요. 중국 쪽에서요. 그렇다 보니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 엔터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네. 이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발 이슈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가장 단기 탄력도가 높았던 게 SM이었어요. 네. 근데 SM은 우리가 잘 보면 글로벌 모멘텀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한한령 해제 쪽으로는 아무래도 뭐 에스파라든지 중국 쪽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또 내수 시장에서는 괜찮긴 한데 지금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BTS라던가 빅뱅, 블랙핑크 이쪽으로 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SM은 받아갈 수 있는 수혜적인 부분들은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한령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엔터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오히려 해외 시장 모멘텀, 글로벌 시장에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굿즈라던가 티켓 판매, 월드 투어 관련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쪽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귀결되는 게 하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TS 3월 달에 또 컴백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BTS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완전체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억눌려 있었던 그런 팬심들이 다시 한번 좀 폭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는 내년에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상당히 엄청 강하게 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 안에서는 하이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말씀 주셨고 하이브를 5으로 골라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도 좀 꾸준히 담아가는 흐름인 듯합니다. 그럼 지금 자리 들어가 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측면이요? 일단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전에 고점인 36만 원은 저는
돌파가 가능.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샀으면 좋았겠지만 네. 일단 최근에 올라왔고 살짝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BTS에 대한 모멘텀까지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한 38만 원, 4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에 고점인 36만 2,500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하고 가느냐 예. 거래량과 이때 수급이 얼만큼 붙어주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36만 원 일단은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는 섹터가 또 그 히토류 관련주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히토류 관련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현재 상한가 들어가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테마주로 지금 봐야 될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힘이 굉장히 세게 상한가를 가기는 했어요. 중간에 한번 장중에 풀리기는 했지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질적인 수혜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이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 오늘 움직인 종목군들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이제 대체 소재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나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더 강하게 수급이 쏠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난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변동성이 나올 때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전일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뭐 800억, 700억 정도면 상당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해서 살펴봤고 자 오늘 대표님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종목을 가져오셨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오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리가켄 바이오 가져갔어요. 제약바이오. 네, 저는 제약바이오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CES 일정에 따라서 지금 로봇주, 자율주행 쪽에 훈풍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이 부분의 흐름들은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올해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CES 일정 이후에 우리가 또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또 ADC 유럽 학회가 또 있기 때문에 ADC 관련된 종목군들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는 이미 레퍼런스를 너무 ADC 치료제 쪽에서 많이 쌓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작년 하반기 때 ADC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연돼서 상반기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21선에 딱 안착하는 모습도 또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 상방에 대해서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약간 둔화됐다가 약간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가켄바이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17만 8천 원이니까 현재가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뭐 빠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모아가는 전략으로 오히려 유효하지 않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자, 목표가는 어디로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 12월 달에 20만 3,500원까지 도달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한 20만 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잡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그래도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6만 2천 원으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리가켄바이오 여러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2천 원으로 그리고 지금 자리 아래로 들어가 보자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참으로 기록적인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초로 4,6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오후장입니다. 자,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냈었죠. 자, 병원연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작이 신호탄과 함께 정말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시장 안에서 과연 왕이될 종목 그리고 섹터가 어디일까 우리 발빠르게 찾고 있는데 오늘 시장만 바라봤을 때는 그 주인공이 어디인지 확연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될 상인가? 바로 오늘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시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관세 충격으로 정말 많이 타격을 받았었던 현대차 그룹주가 자, 올해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정말 크게 이 왕자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자 소식부터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 더해서 총 16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소식을 또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25조 2천억 원. 조단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는 260억 달러, 하나로 37조 6천억 원을 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미국 안에서는 2028년, 2년 뒤까지 미국의 연간 생산량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주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유들은 자동차보다는 단연 로봇 쪽에 방점이 찍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총괄적인 엔드 처음부터 끝을 책임지는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를 병원연 벽두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현대차와 기아는 제조 인프라 그리고 공정 제어, 생산 데이터까지 자동차를 이때까지 만들어 놨었던 그런 데이터 능력을 힘껏 또 로봇 쪽에 쏟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그룹주 안에서도 상한가까지 거의 도달을 했었던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및 공급망 흐름의 최적화를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연의 첫 번째 큰 빅 이벤트 모멘텀 바로 CES 2026이 될 텐데요. 자, 이 안에서의 주인공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궁금했는데 현대차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죠. 자, 현대차가 이번에 CES 2026을 통해서 알린 것은 바로 RMAC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이 맥주 회동, 깐부치킨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들썩들썩했었는데 자, 이제 정말로 로봇에 대한 교육 시스템까지 확실히 잡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라고 해서 RMAC인데요. 로봇이 그러니까 AI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이 로봇이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투입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그러한 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매핑 기반을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AI 학습을 담당하는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런 핵심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훈련을 마친 로봇은 어디로 가느냐? 작년에 많이 좀 이야기가 들렸었던 메타플랜트, 미국의 현대차에 있는 미국의 신공장 HMGMA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DF 투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AI를 탑재한 로봇, 정말 이 로봇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뇌와 신체까지 함께 또 총괄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CES 2026 안에서의 현대차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CES 안에서 아틀란스 이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요. CES 2026에서 현대차가 말했던 이 아틀라스 관련해서의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스펙 그리고 양산과 상용화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갔는데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펙만 확실히 확인해 보자면 자유도 그러니까 이 각도에 대한 자유도 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60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스펙을 갖췄다라고 하고요. 듀얼 배터리를 통해서 끊임없는 작동이 가능한 로봇이다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양산 및 상용화 계획은 이렇습니다. 올해 이미 물량을 많이 현대차 그룹과 구글 딥마인드가 배정을 받았고요. 내년부터 새로운 고객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부터
고정밀 시퀀스라든지 복잡한 조립 공정 등 점점 더 구체화되고 세밀화되는 그런 양산과 상용화 계획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마지막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일 텐데요. 가장 필요한 휴머노이드의 두뇌를 확보했다라는 점, 그리고 구글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현대차, 그리고 특히 아틀라스를 집중해보고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로봇 쪽, 그리고 특히 기대감만으로 지금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펀더멘탈 실적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우선 4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매출은 50.8조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48.6조가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조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8% 상회할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두 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고수익 모델인 투싼과 산타페에 대한 매출률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하향했었던 다른 쪽의 매출량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믹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봤고요. 이 환율 같은 부분에서도 분기 말에 환율이 올라갔던 것이 부채의 규모를 좀 하락시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믹스 개선 여력, 금융 부문의 증이,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에이팅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꼽으면서 유안타증권은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까지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현대차만 볼 수가 없겠죠. 지금 현대그룹주 안에 이 기대감들이 정말 가득한 오늘 하루인데요. 현대오토에버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로봇의 기획부터 사후 관리, 판매까지 전반적인 사이클을 다 담당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매출 쪽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의 투입, 목표 대수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평균 가격과 함께 더해져서, 그리고 사후 쪽에 이 매출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현대오토에버의 2029년까지의 실적은 가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능형 로보틱스 말고도 우리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까지 영역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대오토에버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사장의 신년 인사 말도 한번 발표를 해봤는데요. 자, 현대모비스는 블루오션을 공략하겠다라는 포부를 신년부터 알려왔습니다. 범용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레드오션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부품 쪽에 강자는 없다. 그 부품의 강자의 자리를 재빠르게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현대모비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봇 이 시장 전체에 확실한 자리를 자리 잡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던 현대모비스니까요. 함께 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후장 가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대그룹주는 굉장히 견조한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거의 터치를 했었던 현대오토에버는 26%의 상승률을 유지를 해주면서 39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도 16.25% 상승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적인 수혜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현대차 13.96% 정말 상승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도 4%에서 7% 굵직한 장대 양봉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오늘 또 숙지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에서는 정말 잘 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내내 잘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냐쌤과 남은 시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볼까요? 이제 반도체도 오늘 내일 옵션 만기라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이슈가 어느 정도 소전되면 이제 남은 거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파이프라인 이전 관련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뭘 할 것 같아요? 똑같이 매드팩터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저는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이거 싸게 살 수 있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원고 다 보내고 나니까 이 시점에는 이제 매드팩터 역시 우리가 사자고 했던 가격대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을 때는 실망 매물 쏟아질 수 있다. 대신에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한 단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반도체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12시 오전 방송 마감했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정 준다. 조정 주면 그 시점에서 매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오전 마감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똑같아요. 저희는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이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는 결국에는 매드팩토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4일째 매드팩토를 매수하고 있는데 매드팩토는 담아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부분은 오늘도 이제 최근에 기사 나왔던 부분이 신규 면역 항암제죠. MP010 이 부분이 국가 신약 개발을 했고 또 이 부분이 파이프라인에서 굉장히 관해성이 높게 나왔다. 그렇게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올해 첫 매출이 24억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벡토서팁의 고륙종 임상 실험에서 완전 관해가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벡토서팁에 대한 기술 이전은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보는 것들은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기관 매수는 없어요. 금융투자만 조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다는 것.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즉 우리 시장으로는 월요일 밤, 화요일 새벽에 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드팩토를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5,900원 이탈은 손절 기준 잡는데 결국에 우리가 매수해야 될 거는 6,200원, 6,300원, 6,500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또 어제에서도 또 우리가 매수하자고 했을 때 6,350원까지 갔다 왔지만 겁낼 필요 없다. 우리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드팩토는 오늘 내일까지 매수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고 그룹 벡토서팁에 대한 기술이전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8,650원, 8,500원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우리가 목표가 보는 거는 세종대왕을 한번 아련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매드팩토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오늘장 고점 부근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4%의 상승입니다. 목표가 우리 10,000원 바라보겠고요. 손절가 5,900원, 6,200원에서부터 현재 자리 6,700원까지 모아가자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진단해볼 텐데요. 오늘은 전강후약인 듯합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오전장까지 SK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미래 반도체 인공지능 칩 개발 선언.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에 HBM을 직접 제조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반도체 금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상황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그런 시점에서 결국에 오늘 이걸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내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도 12시 이후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외국인들 보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다가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급증했어요. 매도가 급증했던 시간이 바로 12시 30분부터 선물 매도가 급증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선물로 해서 지수는 뺐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렇게 나왔던 거는 어떤 거냐면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조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 0.82%까지 급락했어요. 오늘 1.9%까지 상승했다가 0.82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내일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시 오전 마감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옵션 만기 영향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금요일 TSMC 실적 발표 이슈도 있지만 내일이 고비일 것 같아요. 내일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의 예측에 부합했을 때는 거기서는 실망 매물이 굉장히 쏟아질 것 같고요. 반대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 시장 다우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굉장히 매물 부담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우는 상승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칩 공개하면서 마이크론이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이슈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12월 제조 PMI가 10개월 연속 위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을 때 CES 2026 관련해서 마지막 불꽃이 남아있다.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이쪽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불꽃이 피어오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불꽃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오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자동 자율주행에 대해서 1분간에 생산하겠다. 그리고 차세대 AI 칩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여기서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의 매기는 월요일부터 시작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유동성 유입이 증가하는 것이 정체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달 1년에 2번 세금 내는 것 중에서 4월달 세금 납부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3월부터라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우는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국내 시장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1110조 이 부분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에 대해서 400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공개됐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HBM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조사들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내일 옵션 만기, 포트폴리오 조정권 때문에 오늘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는 제일 큰 이벤트가 내일이에요. 삼성전자의 실적, 시장에서 예견했던 20조 안에 부합할지 아니면 22조, 23조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올지에 대해서 반도체는 한 번 더 치고 나갈지 아니면 매도가 급증할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CES 2026 행사 관련해서 마지막 불꽃은 자율주행과 로봇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로봇 이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은 이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을 보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지난 1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예탁금은 3,900억이 줄었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약 2조 6,600억 급증하면서 이제 112조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켓머니 펀드 집 나갔던 자금이 무려 12조 8,900억 유입되면서 212조 원대로 이제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옵션 만기에서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유동성 유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집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은 미국의 11월 무역수지 발표를 하고 있고 한국의 옵션 만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늦은 밤 내일 새벽 무역수지 이 지표들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을 때 미국 시장 흔들릴 수 있고 이 영향이 내일 옵션 만기일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영향이 죽을지 이 영향이 강해질지 변동성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만 내일은 미국 소화기 암학회 학회 일정이 있어요. 그럼 내일 시점부터라도 제약바이오 쪽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주식들 추격해서 단기 차익도 좋지만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빅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컨센 부합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바라보자. 오늘의 매드팩토 여러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현대오토에버 되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직행했고요. 현재도 26%의 강세 보여주면서 어느새 120% 수익이 돌파가 됐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100% 이상의 수익을 맛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일단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 바닥이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자동차 관련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빠졌지만 우리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40만 원 목표 달성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 오늘 돈의 유출입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40만 원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로봇 협력을 기대하면서 피지컬 AI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CES 2026에서 현대차고를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36만 원을 지켜준다면 목표 주가는 46만 원, 47만 원. 다시 한번 상승시킬게요. 36만 원을 깬다면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29만 원, 28만 원 전후에서 29만 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현대오토웨버는 차익 실현하시고 36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자. 지지한다면 45만 원, 47만 원까지 우리가 또 상향할 것이니까 요거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로 정말 빠른 수익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챙길 자리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이 39만 원 선이거든요. 36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우리 목표가는 46만 원, 7만 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오늘 핫한 종목인데요.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지금 5%의 강세로 48,000원 신고가 부근이고요. 수익은 176% 돌파가 됐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강세를 보였고 샌디스크가 20%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도 이 반도체 쪽들이 긍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급등했던 것들은 오늘 차익매물 증가에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사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우리 목표 주가를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을 상향시켜드렸잖아요.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상향시켜드렸고 조정 시점에서 매수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5만 5천 원까지 흔들림 없이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홀딩입니다. 5만 5천 원 우리 매수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사인 받아봤고요. 세 번째는 SK 보겠습니다. SK도 어느새 많이 올랐네요. 오늘장 신고가를 새롭게 써 내려갔고요. 우리 수익은 50% 돌파가 됐습니다. SK는 SK 스퀘어의 지분 평가액이라든가 SK그룹들의 어떤 자금 흐름 개선 이 부분이 지주세 맥락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증가될 거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SK는 우리가 29만 원까지 가져가자. 그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이 SK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져가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줄어들었지만 내년도 실적은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2027년까지 실적이 개선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2022년도 8조 원을 기록하고 실적이 감소했던 부분은 결국에 계열 분리, 요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9만 원을 목표로 했던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SK도 29만 원 부분에서는 매도하시고 다시 24만 원 부분에서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SK도 이제 수익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29만 원 매도 그리고 24만 원 재매수 사인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오늘장에서 강하네요. 현재 9%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 수익이 131%가 돌파가 됐네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우리가 2월 1일 날 목표 주가 5만 5천 원 달성하고 나서 주가가 밀려서 특히 지난 12월 12일 날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그레이브스 판권이 반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연기금이 53만 6천 주를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장중에 4만 85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이 얘 같은 경우는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4만 2천 원 밑에는 이거는 무조건 매수하자. 5만 5천 원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렸던 분도 같은 맥락이요. 그러면서 지금 이뮤노반트 기술이전 자가면역 치료제죠. 이쪽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아시아, 유럽, 미국 판권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도 다음 주에 있을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수혜주예요. 그래서 52,500원 이 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57,000원 고점을 돌파하면서 65,000원까지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AS 해봤습니다. 진짜 짧게 우리 로봇 섹터 살펴볼까요? 로봇은 제가 이제 말씀했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오전 마감에서 말씀했던 부분이 CES 2026에 대한 기대 섹터인데 한 방이 없었다. 계속 빠진다. 하지만 마지막 둘 곳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중에 로봇 관련주들이 구글과 엔비디아, 현대차가 손각 공매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화면이라든가 뭐 우리 PTS라든가 현대차 로봇 관련이죠. 그다음에 SBB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지만 저는 이제 로봇 섹터들은 CES 2000 행사가 어느 정도 소멸됐기 때문에 이 자금 가지고 바이오로 가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로봇까지 특징 섹터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여러분 추가적인 전략 함께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과 또 가격 전략들, 시장 대응들 함께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쌤과는 여기서 인사해 보면서 우리 내일 또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7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의미 있는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4,600선도 돌파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의 랠리를 오늘도 써 내려갔는데요. 오늘의 마감은 아쉬웠습니다. 마감 지수 들어오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개장하고 나서 1.9%의 강세로 4,611포인트 터치가 됐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 0.56%의 상승으로 4,550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9%의 약세로 947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집중했습니다. 현대차 집중적으로 담아갔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1조가 넘는 순매수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나왔었고요. 오늘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들면서 3,100억 원의 순매수,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면서 7,400억 원의 매물 출회와 함께 4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도 살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두 주역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5%의 상승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는 2.2% 상승으로 오늘 장 문 닫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쉬었던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 증권사 TP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2.6%의 상승 마감됐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에서 주인공이었습니다. CES 2026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가면서 오늘 현대차는 13%의 강세로 35만 원 안착에 성공을 하며 마감이 됐고요. HD현대중공업이 1%의 상승, 그밖에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이 0.6% 약세 보였던 가운데 ABL바이오는 4% 강세 보였습니다. 로봇주가 시원한 상승은 오늘 장에서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5%가량의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가량의 상승 마감됐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온 종목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 코오롱티슈진이 2 내지 3%의 상승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에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발표 나오고요.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전략 챙겨볼게요. 김정엽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어질어질했죠.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들이 너무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날이라서 오늘은 조금 좀 아쉬운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과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너무 우려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니까 뭐 증시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갔던 만큼 또 숨고르기도 필요하고 그럴 만한 증시의 명분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1277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686개. 그래서 하락 종목들이 훨씬 위에 있었고 오늘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추이인데 오늘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이랑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히토류라던가 뭐 흑연 관련된 상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죠.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공격 카드로 들 수 있을 만한 게 반도체 분야에서 필수제인 포토 레지스트를 또 이제 수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썰들이 좀 시장에 돌아가면서 과거에 이제 그 두 국가가 좀 갈등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이런 썰들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반도체들이 흔들렸었던 그런 이제 과거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좀 과하게 반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흐름이라던가 어제 미증시에서의 마이크론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CES에서 이제 젠슨항 CEO가 발언했었던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반도체 업종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또 견고한 흐름들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내가 지금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좀 밀렸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한 번은 좀 참고 지나가시고 한번 더 좀 지켜보시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구도를 일단 1차적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 아니면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음봉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뭐 CS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기조연설이 처음 나왔었을 때는 그렇게 큰 반응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로봇주들도 뭐 살짝 반응하는 그림들이 저는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 그 기조연설에서 로봇보다는 젠슨항 CEO가 제 벤츠랑 협력하고 있는 AI 자율주행 쪽을 좀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랑 회동이 있었다라는 이슈가 또 뉴스로 전달이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는 뭐 현대차도 강하게 급등을 했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지금 새로운 테마를 또 형성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정보방 안에서도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아침 시황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추천주도 또 제시를 드렸는데 확실히 뭐 자율주행 쪽 안에서는 임팩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자율주행을 눈여겨볼 명분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또 같이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뭐 이제 차익 매물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의 추세를 꺾일 만한 이슈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내일 뭐 차익 매물들이 이제 고점에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좀 아래쪽에서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대응이 저는 또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부진한 가운데 지금 제약 섹터가 장 막판까지 좀 힘을 쓰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ES는 지금 진행형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또 반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양봉 종목들도 꽤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하나씩 또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충분히 오늘의 시장의 조정은 음봉의 기회, 매수의 기회고 충분히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어지러웠던 변동성이 참 컸었던 시장이었으나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의 마감 특징주 안에 또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방송에서부터 제가 자율주행 쪽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부각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제법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쪽의 이슈들도 이제 전달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자율주행 파트 쪽을 또 점검을 한다라는 이슈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젠슨항 CEO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파마요라고 하죠. 자율주행 AI 발표를 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벤츠랑 또 협력을 하면서 어제는 이제 벤츠랑 연결고리가 있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또 특징적으로 올랐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모트렉스가 좀 가장 이상적인 상승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보방에서 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또 많은 종목들과 함께 급등을 보여줘서 좀 더 좀 기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서는 뭐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좀 뭔가 좀 사이가 두터워진 듯한 뭐 이제 삼성,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엔비디아 CEO가 이번에는 CES 행사장 안에서 또 회동을 가지고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협업을 확대하기로 좀 얘기를 나눈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이슈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자동차가 우리가 뭐 이제 페달을 밟고 운전하는 거를 더 넘어서서 이제 AI가 또 같이 가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가 이동하는 뭐 컴퓨터 자체로 이제 좀 자율주행 시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포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액션들이 종목들한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현대차가 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의 이슈는 있었지만 기업들의 반응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현대차의 급등이라던가 아니면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자율주행 이슈가 시장에서 약간 좀 빅 이벤트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확대가 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극들이 오늘 재차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자율주행 쪽 안에서는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은 뭐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 받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정보방 안에서 나갔던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흐름이 참 돋보였죠. 앞으로도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디였을까요? 네, 오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또 가기도 했죠.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오늘 뭐 개장하자마자 상한가에 찍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좀 까다로웠었던 그런 종목이긴 했는데, 확실히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시장을 주도 견인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보통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약하고 시장이 빠질 때는 테마성 종목들이 부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 1번의 테마는 자율주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일본과 중국의 또 갈등 심화로 인한 거기에 반사익 수혜주들이 나온 것들, 이런 게 이제 뭐 두 번째 테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이 일본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중물자를 수출 금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히토류라던가 아니면 뭐 갈륨, 그다음에 흑연, 뭐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함이 되는데, 중국이 항상 뭐 미국과의 그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도 항상 또 꺼내 들었던 카드가 이제 히토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이슈들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그냥 뭐 단발적인 테마가 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흑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뭐 강세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 안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토 레지스트 수출 중단 뭐 이런 것들이 카드를 또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인 뭐 동진 세미캡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양 NC캠, 캠트로스, 뭐 YC캠 이런 종목들도 일단 우리가 이쪽 테마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볼 필요는 뭐 충분히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차트를 보면은 뭐 항상 그래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뭐 항상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테마와 이슈가 있었을 때는 반짝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뭐 상한가 가고 뭐 연속 상한가도 가고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의 이슈가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좀 희석이 되고 조용해지는 시기 안에서는 그 상승분들을 그대로 이제 좀 빼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다시 소외 종목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적극적인 매매와 뭐 이제 바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부각이 되는 반사익 수주다 보니까 차라리 오늘 뭐 이제 조정이 나왔었던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주도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시고 요거는 약간 시장의 지표로서 아니면 그냥 좀 수급이 쏠리는 단기 매매로서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또 강력하게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특징주가 되었지만 오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의 좀 약세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AS 가볼 텐데요. 현대차가 오늘 장에서 주인공이었잖아요. 우리 종목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30% 돌파가 됐고 오늘 장에서 신고가 갔던데 우리 목표가는 어디가 좋을까요? 네, 뭐 목표가는 잡아두지 마시고 그냥 현대차는 삼성전자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가지고 가시는 것처럼 그냥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뭐 40만 원 앞자리가 이제 바뀔 때까지는 좀 묵직하게 들고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는 뭐 방송 안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 올라가고 있는 증시, 그다음에 현대차가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이제 뭐 영업이익을 제외한 매출 실적들,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발목을 잡았었던 미국의 관세, 그다음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안에서 올라가고 있는 인지도와 판매 실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신고가를 안 가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난번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 행진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 추이는 계속 위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은 그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젠슨항 CEO와의 그런 회동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수급이 집중되는 뭐 테마성 혹은 뭐 이슈성 그 재료를 좀 받게 됐죠. 근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가 좀 철회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배경들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는 이제 뭐 실적 개선 아니면 이제 뭐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들과 그런 이제 기관의 매수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가 움직임이 나올 때는 막 부품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반응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현대차 혹은 뭐 기아 요 자체로도 그냥 좀 멀리 보고 매매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대차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이 같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현대차가 상승의 흐름을 위쪽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표 삼아서 자율주행 쪽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대차가 빠지지 않으면은 자율주행 쪽의 이슈는 아직 살아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현대차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는 홀딩입니다. 우리 수익 극대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아 베스틸 지주인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15% 급등이 장중에 나왔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YJ 링크로 좋은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세아 베스틸 지주는 뭐 수익이 잘 나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수익률을 좀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정보방 안에서 아침마다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또 미국 시황을 또 보고 거기에서 이제 종목들을 같이 골라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또 추가로 또 급등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항공우주 쪽이 힘을 좀 더 실을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말씀을 뭐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가 그 안에서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리고 시장이 어질어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별적으로 힘을 좀 더 잘 써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를 좀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시장 안에서는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혹은 이제 스페이스 X의 IPO에 있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혜주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찐 수혜주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5일선이라든가 11선 타고 올라가는 그림들 기대하시고, 나중에 추세가 좀 꺾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멀리 보고 매수를 다시 하셔도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 AS 해봤습니다. 우리 바로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인지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뭐 현대차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또 같이 보면서 우리 또 기분 좋은 수익률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자율주행이라는 뭐 새로운 테마가 급부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가 시장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잘 내고 빠르게 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놓칠 수 없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캐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이 부각을 받게 된 이유가 젠슨항 CEO는 이번에 또 자율주행 AI 또 발표가 있었고, 이게 이제 상용화가 올해부터 진행이 될 거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먼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이제 완전 자율주행, AI가 포함된 자율주행, 이게 이제 현실화 되겠구나, 이제 가까워지겠구나. 지금의 이제 뭐 로봇 기업들처럼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그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으로 엄청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슈로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 자체로도 저는 단기간 안에 강력한 임팩트가 발휘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와 이제 좀 그 협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임팩트 있는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순환 랠리를 우리 열심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결론이고, 최근에 뭐 슈어소프트테크라던가 아니면 아우토크립토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항공우주 쪽 안에서 이제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 체크하고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덜 올라간 종목들 그 다음에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컨택이라던가 스피어, 세크,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뭐 YJ 링크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수익을 냈었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 쪽 안에서도 덜 올라간 종목들, 그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을 순환매로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간 수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율주행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잘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막 상한가도 잘 나왔었던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반도체 쪽에 업황이 불어왔었을 때 변동성이 확 커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 안에서 그런 거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또 돌파가 되고 윗꼬리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정보방 통해서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가격 전략들까지 딱딱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는 자율주행주에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변동성이 잘 나오는 상한가도 갔었던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던 만큼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 종목 챙겨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방 안에서 이 종목명과 우리 가격 전략이 안내가 됩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을 즐기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길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